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주에는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한 2분만 걸어가면은 태조 이성계가 심은 나무가 있어요. 왕이 심은 나무를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곳이 흔한가요? 많지가 않죠. 그리고 바로 그 뒷동네에는 금성산이라고 하는 영도가 이제 이 지역의 7대 명산 중에 하나라는 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내를 나가보면은 일제시대 때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아시는 역사 중에서 일제강점기 때 그 학생 운동이 일어났던 댕기머리 사건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고 했던 계기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살았던 집까지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제 그런 성터라던가 전쟁터라던가 그런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광 인프라도 나쁘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강릉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강릉도 관광도시인데 먹을 거를 먹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열 몇 대씩 그 한 지역에 서 있는 걸 저 본 적이 없거든요. 강릉이 곰탕이 유명해요. 아시죠? 곰탕, 나주곰탕. 나주곰탕이 유명한데 그 곰탕이란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이제 주차장에 열 몇 대가 매일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강릉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관광 인프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주의 원도심의 거리를 가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빈상가가 2점포당 1점포가 빈상가였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주거 빈집 비율까지 보면은 5집 중에 1집이 빈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주가. 그러니까 제 눈에서는 충분히 그런 뭔가 가치가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왜 여긴 이렇게 발전이 안 됐을까? 그런 고민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게 뭐였냐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생각하는 게 콘텐츠였어요. 아마 이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강의 주제인데 이 콘텐츠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이 지역을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그런 것을 고민했을 때 고민했던 포인트가 이 3가지였어요. 콘텐츠를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콘텐츠의 대상자와 수혜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동을 알릴 것인가? 이 3포인트를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던 활동이 이런 활동이 있었거든요. 마을인문학 나주라고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았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냥 친구들끼리 놀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있어요. 네, 이런 결과물을 일단 저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였어요. 사람들이 뭔가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급여를 주고 이런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했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다고 했잖아요. 대학교에서 공부 빼고 유일하게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동아리 활동. 그냥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저 음악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는 걸 했을 때 음악이란 거를 여기서도 그대로 한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음악도 그거 하나로 가지고는 좀 약하니까 이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들로 노래를 직접 만들고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보자. 이 음원은 실제로 멜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소리가 다 멜론에 있는 거예요. 되게 재미난 경험일 수 있겠죠. 이것이 저는 동기부여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예산이 얼마냐?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한번 찔러보실래요? 가격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었을까? 5천만 원. 5천만 원. 또 200만 원. 또 막 던져봐 주세요. 50만. 자, 이런 거를 만약에 업체에다가 맡기면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뮤지션이, 인디 뮤지션이 자기 앨범을 내는데 드는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멜론에다가 음악을 이제 내는데 거기 플러스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하면은 촬영팀 붙고 그리고 기획팀 붙고 그리고 이제 콘지 짜는 사람들과 이제 이런 거에 경비에 대한 비용이 또 들겠죠. 그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 얼마 주고 했냐? 아까 정답이 나왔는데 2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근데 200만 원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했기 때문에 어디 안 맡기고 그 200만 원은 어디다 쓸까요? 맞아요. 놀고 먹고 하는 데 썼어요. 놀고 먹고 하는데 일단 친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거 아는 친구들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동네 모르는 사람들 모아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친해지자 해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먼저 모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주라는 동네가 젊은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모임을 했을 때 40명이나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나주에서만 온 게 아니고 대전에서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흥미가 있는 콘텐츠면은 지역 상관 안 하고 사람들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재밌겠다 싶으면 그냥 내려와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을까? 보시다시피 뉴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MBC, KBS도 나오고 외신도 나오고 이렇게 알아서 매스컴이 이거를 퍼 날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저희도 이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뭐 그런 활동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활동들을 소개하는 것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문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뭔가에 대해서. 거기서 가면은 그거 얼마예요? 얼마 이거 살 수 있어요? 그냥 직접적인 광고 효과가 낸 거죠. 2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그 이상의 10배 이상의 광고 효과를 낸 거예요. 이것이 콘텐츠가 중요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행동으로만 끝나면은 사실 우리들끼리 잔치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것들을 잘 기록하고 결과물로 만들어서 뿌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였어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다음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동네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 동네는 개미 한 마리 없는 동네다 라고 얘기하던 동네였어요. 근데 그 개미 한 마리 없던 동네다라고 하던 곳이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그런 모습들이 어르신들이 보다 보니까 아 여기다가 뭐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실제로 저희가 사무실로 있는 그 공간이 지금은 그 길 자체가 다 청년몰로 들어왔어요. 다 빈상가였는데 어른들이 여기다 뭐 하면 될 것 같다 싶으니까 여기다가 청년들 다 이제 정부 예산을 끌어와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기서부터 막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여기서 어떤 그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포인트들로 그 다음을 상상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컨텐츠다 라고 제가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느낀 것 중에서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었느냐. 첫 번째로 행동하기, 그리고 자발적 참여 유도하기, 그리고 보여주기. 행동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자발적 참여는 아까 말했던 그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보여주기는 컨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행동하기는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몫일 거예요. 도시대상 활동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주는 사람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걸 활동해 주시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실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축제가 되려면은 그 사람들이 솔깃한 뭔가를 만들어야겠죠. 그것이 동기부여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보여주느냐, 그것이 컨텐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보면은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 범주가 사람들마다 엄청 다를 수가 있어요. 축제의 동기부여라고 하면은 이걸 참여하고 싶은 동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품이라고 하면 뭔가 물건을 판매한다 하고 싶으면은 소비자가 이 물건을 사고 싶은 동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라면 내가 이 콘텐츠를 봐야겠다라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는 사람들이 안 볼 확률이 커요. 왜냐면은 동영상 콘텐츠를 예로 들면은 3초를 얘기하거든요. 3초 안에 시선을 잡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넘겨버린다. 아마 여기서 유튜브라든가 그런 동영상을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광고 같은 거 보다가 재미없으면 바로 넘기죠. 그리고 영상을 보다가도 뭔가 지루할 것 같아. 뭔가 흥미가 있던 영상이라면은, 흥미가 있던 분류라면은 좀 더 길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흥미가 없던 분류라면은 그거를 보고 3초 이상 안 보고 넘길 가능성이 훨씬 커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 사람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얘기를 하려면 도시재생을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이 솔깃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3초는. 3초가 끝나면 그 다음 3초를 몰고 갈 수 있는 뭔가를 기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방금 콘텐츠 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콘텐츠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이 콘텐츠라는 것에 대한 경력이 적었어요. 그냥 온라인 뭔가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콘텐츠로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무형의 형태도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축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뭔가 무형의 것과 유형의 것들도 다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 파급력이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저에게 또 다른 숙제가 내려왔어요. 그 콘텐츠를 한번 내고 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있던 거리에 청년몰들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 청년몰 사업 담당자가 저한테 혹시 청년몰을 홍보해 줄 수 있는 SNS 콘텐츠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을 했어요. SNS 콘텐츠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벤치마킹을 했어요. 다른 데 청년몰들은 SNS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작년에 조사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보면은 반응수가 요즘 혹시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반응수가 여기서 뭐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하트를 누른다던가 내가 이 컨텐츠가 흥미가 있어요라는 걸 얘기해주는 지표가 돼요. 보면 그 정의도 아마 써져 있을 텐데 5에서 25, 5에서 15, 10, 15, 5, 15 뭐 조금 많이 나가면 84, 뭐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수가.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이 정도 효과가 사람들한테 실제로 홍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건 사실 개인 SNS 계정에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냥 뭐 친구들끼리 SNS 활동해도 20개, 30개는 사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청년몰을 홍보하는 계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 하나의 홍보보다 못하더라면 이게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형을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이 콘텐츠들을 홍보를 하고 있나, SNS 하고 있나. 주로 이 네 가지였거든요. 청년몰에 있는 상품을 소개하거나, 매장을 소개하거나, 활동을 소개하거나, 행사를 소개하거나. 이 네 법류 안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청년몰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거에 궁금을 느낄까요? 궁금증을? 물건인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만 사면 돼요. 아니면은 뭐 브랜드 있는 물건을 좀 가지고 싶다라면은 애초에 여기를 오질 않겠죠, 청년몰을. 소비자한테 궁금한 거는 결국에는 여기가 내가 좀 더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다른 거를 해야겠다. 이거 말고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걸 그때부터 막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몰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뭘까? 이때부터 제가 이제 막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청년몰을 했을 때 떠오르는 거. 로컬, 도전, 상업, 청년, 시골, 젊은, 여행, 막 이런 카테고리들을 제가 뽑아봤어요. 이렇게 쫙 분류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봤어요? 이것도 로컬이에요. 이게 왜 로컬일까요? 이게 나이키 광고의 한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로컬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흑인분들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분들한테는 이게 로컬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누가 구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로컬스럽다. 이 로컬스럽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실 되게 시골이다 이런 인지가 있는데 그걸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가 이제 촌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작년에 보그 잡지에 나왔던 겁니다. 이걸 보고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나요? 아니죠. 자, 나주예요. 나주에 올라온 나주를 배경으로 하는 그건데 친구거든요. 이 사람은 인스타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팔로우한 계정이 몇천 명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보겠다고 나주 한번 놀러 왔어요. 근데 이 친구 나주 놀러 와서 그냥 여기 이쁘다 하면서 사진 찍고 몇 번 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여기 찍힌 좋아요 수가 나주시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 인스타에 있는 좋아요보다 훨씬 더 많이 찍히는 거예요. 나주시 이제 그럼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대행에서 운영을 맡기면은 1년에 억 단위가 들어요. 억 단위가 드는데 이거는 뭐 돈이 들었을까요? 돈 안 들이고 그 이상의 홍보 효과를 낸 거예요. 일단 이 지점을 제가 연결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했을 때 떠오른 게 패션이었어요. 패션이랑 골목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부담 가지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거. 청년몰에 있는 사장님들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나주시 골목길에 있는 이쁜 골목들을 찾아서 그냥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딴 거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좋아요 수가 뭐 200개, 300개, 200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앞전에 있던 다른 청년몰들 좋아요 수 기억하시죠? 20개, 30개,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찾아서 던진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부담이 생기는 순간 안 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먼저 팬텀을 형성했어요. 내 계정을 봐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정말로 청년몰들이 해야 되는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 창업하신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청년몰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컨텐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재밌잖아요. 4살 차이 남매가 동업하는 이야기. 그리고 술 먹고 창업을 결심한 이야기. 되게 대책 없잖아요. 그게 다 20대, 30대 그 나이대거든요. 근데 21살짜리가 친구랑 술 먹다가 그냥 창업을 해보고 싶은 거야. 되게 대책 없죠. 근데 그 얘기가 재밌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내 나이 때는 내가 저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동명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후배에게서는 아, 나도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청년몰의 사장님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에 앞서 했던 방법들처럼 그냥 뭐 매장 소개하고 상품 소개하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봐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댓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읽어보면은 아, 되게 부러워요. 저 때는 왜 저런 거 못했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아까 그 위에 보면은 그냥 골목길 가지고 사진 찍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았었냐면은 아, 여기 내가 살았던 동네예요. 나 여기 와보고 싶어요. 여기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한 번쯤 아, 여기 한번 와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과제를 저는 이제 수행을 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지역 사례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축제인데 춘천에 마임축제라고 있어요. 근데 이 축제가 되게 오랫동안 한 축제거든요. 10년 이상 된 축제예요. 10년 이상 된 축제인데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갈 때 이 축제가 엄청 큰 변화를 맞이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방문객이 2배 이상 늘었고 경제 효과가 2.5배가 된 거예요. 1년 사이에. 2016년도 했던 축제가 2017년도에 그 2배 이상 갑자기 효과를 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타켓을 다시 고민한 거예요. 이 춘천시가. 매해 이 지역에서 하던 축제인데 이거 너무 관광객도 많이 없고 돈만 쓰는데 어떻게 하면 이 축제를 더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타켓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아보자 해서 춘천시가 청년들을 타켓으로 20대, 30대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볼만한 콘텐츠들로 홍보를 해요. 그 결과가 2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켓을 잡고 안 잡고가 우리가 콘텐츠를 기획할 때 왜 중요하냐, 그것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만들거나 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볼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가 만든 콘텐츠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흥미가 없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 정보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거나, 이게 없으면은 콘텐츠를 안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하는 것과 흥미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최소의 충족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소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만든 콘텐츠가 그래도 누가 한두 명을 받을 수 있다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말고 이것들을 충족시켜줬을 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충족시켜주냐? 한번 고민해봐요. 같이. 자, 일단 그 인지에 대해서, 이 인지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써놨죠? 인간을 이미 알고 있는 인지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추상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는 이야기가 재미없을 수 있어요, 남들한테. 근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거에 다른 거를 연결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신선하다,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뭐죠? 사과죠. 자, 혹시 이거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이폰. 사과랑 휴대폰. 아이폰. 혹시 여기 아이폰 그림이 있나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내신 거죠. 네. 다음. 사과랑 독국물. 백설공주. 네. 여기 백설공주 뭐 사파가 있었나요? 우리는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뭔지 알아요?
성악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하죠. 사람들은 그냥 떠올릴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의 경험에 따라 인지 영역 또한 다르다. 이거 뭔지 알아요? AI가 뭐예요? 지금 뭐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방금. 자, 방금 뭐라 했죠? 어도비 일러스트, 또 인공지능. AI라는 이 한 단어 가지고도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떠오르는 게 달라요. AI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제 프로그램 AI, 그리고 조리독감 AI를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해낼 수가 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양탄자죠. 양탄자인데, 누군가는 이건 장식품이고, 누군가는 이건 기념품이에요. 그리고 누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이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마다의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문신이에요. 근데 이 문신이 누구한테는 유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20대부터 그 위까지 다양하게 연령대가 있을 것인데 우리 세대가 살아온 거에 따라서 뭔가를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사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저희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2000년생 아래로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번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랑 사자를 그려놓고 여기 바나나를 뒀어요. 그럼 우리 이거 중에서 두 개를 묶어보라고 하면은 우리 세대는 아마 원숭이랑 바나나를 묶을 거예요. 근데 2000년대생 아래는 원숭이랑 사자를 묶어요. 왜 그렇게 묶을까요? 동물이니까. 세대가 배운 그 경험에 따라, 지식에 따라 분류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또 나눠지냐. 헌신이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근데 이 헌신에 대해서 누군가는 자기가 아끼는 차를 생각할 수도 있고, 연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자유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업적, 기량, 완수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거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형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시고요. 자, 우리가 요거를 딱 봤을 때 한 가지 힌트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을 말할 때 내 관점에서 봤을 때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들었을 때라는 말을 쓰나요? 내가 봤을 때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래요. 관점, I see, 보다. My point of view.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이 시각에 대한 그 감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우연일까요? 모든 나라의 문화권이 다 그런 게? 실제로 이제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글자보다 이미지가 그 머릿속에 정보를 입력해주는 속도가 6만 배가 빠르대요. 글을 읽는 것보다 이미지를 보는 게 이해하는 게 6만 배가 빠르대요.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던가 하드뉴스라던가 그런 류의 컨텐츠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훨씬 더 쉽게 상대방한테 설득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시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 이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하나의 절대적인 세계를 각자의 세계로 바라보고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지의 성질. 자, 한번 여태까지 한 거 한번 읊어줄게요. 인지에 대해서 성질을 저희가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성질은 우리는 똑같은 인지를 가지고 다른 인지 연결했을 때 다른 걸 추상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똑같은 단어를 보고 혹은 똑같은 사진을 보고도 살아온 배경에 따라 이것을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내 아이템의 인지가 낮다면은 흥미있는 인지를 갖다 붙일 수 있다. 앞에서 아까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이 영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인간이 자유낙하를 성공한 가장 높은 기록이에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광고예요. 사람들이 이거 광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상업 광고가 뉴스에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얘는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회사인지 한번 저희가 추리를 해볼게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나와라. 네, 이렇게 나와요. 추리해볼게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게임 얘기가 나오고 다이빙 얘기가 나오네요. 게임 회사일까요? 레드불이에요. 음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2015년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74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저희 오란씨 좋아해요? 오란씨나라던가 비타 500 같은 거. 그런 거 음료 아이템 하나 가지고 74위 올라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뭐 삼성이라던가 애플 이런 데는 제품이 많잖아요. 레드불은 다른 거 없이 음료 하나로 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음료수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혜태라던가 이런 회사에서는 뭐 이런 음료는 사실 많이 있잖아요. 하나의 상품 아이템이 불과한데 이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자, 레드불이 주로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한 사람들에게 뭔가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 공연도 하기도 하고 아까 봤던 거 자유낙하라던가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레드불이 이걸 왜 할까요? 자, 에너지 드링크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사실 에너지 드링크가 지금은 음료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자연강장제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자연강장제는 어떨 때 먹죠? 힘들 때 먹죠. 사람들이 힘들 때만 찾던 거 예전에는 음료로서 인식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필요를 느꼈을 때야만 먹던 음료가 에너지 드링크였어요. 근데 레드불은 이 에너지 드링크를 음료에 단열로 집어넣었어요. 자, 위에 써놨지만 음료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스포츠나 게임이나 이런 거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플 같은 상품 아닌 이상 우리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여기 잠깐만 빌릴게요. 여기 음료수가 있지만 요거를 하루 종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없죠. 자, 여기서 연계되는 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에너지 드링크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요소를 제가 아까 청년몰 했던 것처럼 한번 나열해 오는 거예요. 에너지 드링크 하면 공부 떠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뭔가 액팅한 뭔가 액션적인 모션이라던가 저희들이 막 그런 거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또 그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그거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열정, 도전, 이런 키워드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음료수라는 인지는 우리한테 필요에 의해서 그냥 가끔 생각날 때 마시는 거지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관심 가질 수 있는 인지를 갖다가 붙여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앞서서 두 개의 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설명드린 인지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벌써. 그렇게 해서 잠깐 이목을 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저는 말을 해놨어요. 단발성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거면 정체성의 방향을 잡아라. 사람을 설득할 때 필요한 요소. 뜬금없죠?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자, 한번 훑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200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을 설득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합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논리고요. 파토스는 공감, 에토스는 명성이에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길,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납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여기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간디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반대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지금 시대에서 제가 그거를 이 사람이니까 괜찮아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던 콘텐츠들은 그 순간순간을 연결을 해주지만 그 이후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그 콘텐츠들이 연결을 해줘서 그 사람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기 위해 브랜드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브랜드 3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메이커죠. 나이키, 그리고 자라, 스타벅스. 아마 자라는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신발 회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도전 정신을 응원해요. Just do it이라는 이제 넌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후원을 해주고 운동선수들을 도와주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그러면서 이 회사는 자기들이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있다. 또 있어요? 한 명인가요? 좀 계시네요. 자라가 왜 유명해졌는지 알아요, 혹시? 자, 그럼 패스트 패션이라는 개념은 혹시 알아요? 빠른 패션. 무슨 말일까요? 자, 자라 패션 브랜드에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왕세 좀비가 있는데 그 왕세 좀비가 이 자라의 옷을 입고 한번 이제 공식석상에 나온 거예요. 그 왕세 좀비씩 되는 사람이 그걸 입고 이제 공식석상에 나왔으면 이게 얼마나 큰 광고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자라가 이때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라면은 똑같은 이제 그 의류를 수요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더 많이 뽑았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 치워버렸어요. 전 세계에 있는 매장에 그 왕세 좀비가 입고 왔던 옷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수거를 했어요, 일부러. 사람들이 못 사게. 왜 그랬을까요? 자라는 옷을 내면은 무조건 2주 동안만 낸대요. 그리고 그 2주가 되면은 그 의류를 다 폐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는 빠른 브랜드다. 패션에서 트렌드에 대해서 빨리 나가고 있는 브랜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못 사. 그거는 언제 유행될지 모르지만 사는 건 너 선택이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작할 때 강사 소개를 안 했어요. 학생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2년 반 전에 학생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페이지 다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타지 완전 경험이 없는 완전 외지에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어요. 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2년 반이 지난 지금 6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 대표가 돼 있네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출이 억대거든요. 로컬에서 했어요, 저희. 로컬에서 했고, 그리고 컨텐츠를 활용을 했어요. 사실 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는 사실 나주라는 지역보다는 저희들의 이름이 알려져서 다른 데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일을 주시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뭔가는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동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활동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간에 당장에 여기가 그림이 안 그려지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좀 더 콘텐츠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혹은 직장에 아니면 앞으로 만들 회사라던가 창업할 그 장소에서 다음 그림을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